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거실에서 72살의 김영수 씨는 돋보기를 쓰고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벽시계가 오전 8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여보, 우편물 좀 가져다 줘요. 부엌에서 아내 순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수는 현관으로 가서 우편함을 열었습니다. 광고 전단지 사이에 유난히 고급스러운 크림색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금박으로 인쇄된 글씨가 반짝였죠. 서울고등학교 1973년 졸업생 동창회. 영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50년. 반세기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떠올랐습니다. 그는 봉투를 뜯었습니다. 고급 용지에 정성스럽게 쓰인 초대장이 나왔습니다. 친애하는 동창생 여러분, 졸업 50주년을 맞아 특별한 모임을 준비했습니다. 2023년 10월 15일 토요일 오후 2시 모교 강당에서 만납시다. 타임캡슐 개봉식도 있을 예정입니다. 동창회장 박준호 올림. 타임캡슐. 그 단어에 영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흑백 졸업사진을 바라봤습니다. 1973년 2월 교복을 입은 35명의 젊은 얼굴들. 앞줄 가운데에 앉은 한 여학생. 단정한 단발머리에 수줍은 미소를 짓고 있는 그녀. 이소영. 뭘 그렇게 열심히 봐요? 순자가 주방에서 나오는 바람에 영수는 화들짝 놀라 초대장을 뒤로 숨겼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광고지. 광고지를 그렇게 오래 봐요? 보여줘 봐요. 아니야, 정말 아무것도. 하지만 50년을 함께 산 아내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순자는 남편의 손에서 초대장을 빼앗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서울 강남의 한 고층 빌딩 사무실. 73세 박준호는 은퇴한 변호사였지만 여전히 예전 사무실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동창생 명단이 펼쳐져 있었고 그는 하나하나 체크하며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최민석 동창? 나 박준호야. 수화기 너머로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 준호야. 이게 몇 년 만이냐? 50년 만이지, 정확히. 초대장 받았지? 받았어. 타임캡슐이라니. 우리가 그런 걸 묻었었나? 준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너는 기억 안 나겠지. 넌 그날 결석했으니까. 졸업식 전날 우리 반 아이들이 모여서 50년 후에 자신에게 편지를 썼어. 그리고 금속 상자에 넣어서 학교 후정에 묻었지. 그래, 그럼 나는 못 썼겠네. 너만 아니야. 몇 명 더 빠졌어. 근데 중요한 건 준호는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푸르렀습니다. 김영수, 그 친구는 답장했어? 아직이야. 왜? 그 친구가 꼭 와야 하거든. 타임캡슐 안에 그 친구가 쓴 편지가 있어. 준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소영에게 보내는 고백 편지가. 한강변의 작은 카페 소영의 정원. 이소영은 71살이었지만 여전히 우아했습니다. 하얀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깔끔한 앞치마를 두른 그녀는 카운터에서 손님들에게 커피를 내려주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쯤 딸 지혜가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45살의 지혜는 출판사 편집자였습니다. 엄마, 이거 집에 왔던데요. 지혜가 내민 건 크림색 초대장이었습니다. 어머, 소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초대장을 받아들고 천천히 읽었습니다. 50주년이나 됐네요. 가실 거예요, 엄마? 글쎄, 다들 늙어서 못 알아볼 거야. 그래서 더 가야죠. 어차피 다 늙은 건 마찬가지잖아요. 지혜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첫사랑이라도 있었어요?
소영의 얼굴이 순간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고개를 돌리고 커피잔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뭔 소리야? 너나 남자친구 만들어. 어머, 이 반응 좀 봐요. 분명히 있었네. 누구예요? 아빠 아니죠? 그만해, 지혜야. 하지만 소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50년 전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도서관, 햇살, 그리고 수줍게 책을 주워주던 한 소년. 그날 저녁 김영수의 집. 순자는 찢어진 초대장 조각들을 테이프로 붙여서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쓰레기통에서 찾았어요. 왜 찢었어요? 영수는 머뭇거렸습니다. 다들 성공했을 텐데 나만 평범하게 살았잖아. 부끄러워. 순자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당신은 40년 동안 고등학교 선생님을 했어요. 수백 명의 아이들을 가르쳤죠. 지금도 제자들이 명절 때마다 찾아오잖아요. 그게 성공 아닌가요? 하지만 가요. 안 가면 평생 후회할 거예요. 순자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아내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마음 깊은 곳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 이름을. 이소영. 밤이 깊었습니다. 영수는 잠들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에서 순자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오래된 책장 맨 아래 칸, 먼지 쌓인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노란 책갈피가 끼워진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973년 2월 10일. 맑음. 오늘 소영이에게 고백하려고 했다. 점심시간에 옥상으로 불러내려고 했다. 주머니에 편지도 준비했다. 하지만 복도에서 최민석이가 소영이에게 비싼 시계를 선물하는 걸 봤다. 소영이는 거절했다. 하지만 나는 깨달았다. 나는 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아버지는 병으로 누워 계시고 어머니는 남의 집 청소를 하신다. 나는 장학금으로 겨우 학교를 다니고 있다. 나는 그녀에게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다. 편지는 타임캡슐에 넣기로 했다. 50년 후 내가 성공한 사람이 되어 있다면 그때 이 편지를 그녀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아니면 50년 후에도 나는 여전히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일까? 영수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같은 시각 한강변 아파트. 소영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제일 안쪽 오래된 나무 상자 속에 한 통의 편지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낡아서 거의 찢어질 듯한 편지지. 하지만 글씨는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소영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지만 전할 용기가 없습니다. 당신은 너무 빛나는 사람이고 저는 그림자 같은 존재니까요. 도서관에서 처음 당신을 봤을 때를 기억합니다. 당신이 떨어뜨린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주워줬죠. 당신은 고맙다고 미소 지었고 저는 그 미소에 빠져버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가난한 학생일 뿐입니다. 언젠가, 정말 언젠가 제가 당신께 어울리는 사람이 된다면 그때는 제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이 편지는 타임캡슐 속에 묻어두겠습니다. 50년 후 우리가 다시 만난다면 제가 성공한 사람이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당신을 기억할 김영수. 소영은 편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바보. 나는 그냥 내가 좋았는데 내가 가난하든 부자든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 그녀는 초대장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타임캡슐 개봉식. 소영도 그 상자 안에 편지를 넣었었습니다. 영수에게 보내는 답장을. 2주가 흘렀습니다.
10월 15일 토요일, 맑고 화창한 가을날이었습니다. 서울고등학교 정문. 50년 만에 찾은 모교는 새 건물로 다시 지어져 있었지만 정문의 느티나무만은 그대로였습니다. 영수는 새로 맞춘 회색 양복을 입고 정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들어가야지. 이미 왔는데.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50년 만에 소영을 만난다는 것. 그녀는 어떻게 변했을까? 나를 기억이나 할까? 오후 2시 강당 문을 열었습니다. 졸업 50주년 기념 동창회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미 30여 명의 동창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백발의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젊었습니다. 영수야. 박준호가 달려와 영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야, 오랜만이다. 그래, 정말 오래됐지. 오길 잘했어. 너 꼭 와야 했거든. 준호의 눈빛이 의미심장했습니다. 왜? 이따 알게 될 거야. 그때 강당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흰 머리를 우아하게 올린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 시간이 멈췄습니다. 영수의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소영이었습니다. 그녀도 영수를 봤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50년. 그 긴 세월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다시 18살이었습니다. 교복을 입고 복도에서 마주쳤던 그 순간으로 돌아갔습니다. 준호가 무대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자, 여러분. 50년 만에 이렇게 만나니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무대 옆문이 열리고 2명의 교직원이 낡은 금속 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녹이 슬고 흙이 묻은 상자. 타임캡슐. 1973년 2월 27일 졸업식 전날. 우리 반 35명 중 28명이 모여서 50년 후에 자신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 상자에 넣어서 학교 후정 느티나무 아래에 묻었죠.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제 그 편지들을 읽어볼 시간입니다. 준호가 상자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뚜껑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누렇게 변색된 편지 봉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영수와 소영은 서로 떨어진 곳에 서 있었지만 두 사람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 편지가 읽히면 어떡하지? 준호가 첫 번째 편지를 꺼냈습니다. 최민석 동창의 편지입니다. 50년 후의 나에게. 나는 지금 건설회사 사장이 되어 있을 것이다. 돈을 많이 벌어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있을 것이다. 민서가 실제로 건설회사 사장이 됐다며? 웃음이 터졌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편지들이 읽혔습니다. 어떤 꿈은 이루어졌고 어떤 꿈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준호가 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이소영에게. 발신인 김영수. 강당이 숨죽였습니다. 영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소영은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준호가 봉투를 열려고 하자 영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 모두가 영수를 봤습니다. 그건 읽지 말아줘. 하지만 소영이 일어났습니다. 읽어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읽어줘. 나는 듣고 싶어. 영수와 소영의 눈이 다시 마주쳤습니다. 준호는 깊은 숨을 쉬고 편지를 펼쳤습니다. 소영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지만 전할 용기가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50년 전 소년의 마음이 50년이 지난 오늘 드디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소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영수도 울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편지를 다 읽었습니다. 강당은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준호가 다시 상자 속을 뒤적였습니다. 여기 또 하나의 편지가 있네요. 그가 꺼낸 봉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영수에게, 발신인 이소영. 이번에는 영수가 숨을 멈췄습니다. 소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편지를 넣었어요. 영수 씨에게. 준호가 물었습니다. 읽어도 될까요? 소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영수 씨에게. 오늘 도서관에서 당신이 내 책을 주워줬을 때 나는 알았어요. 당신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당신의 눈빛은 다른 남자아이들과 달랐어요. 순수하고 진실했어요. 사람들은 당신이 가난하다고 수군거려요. 하지만 나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의 마음이 부유하다는 걸 알아요. 50년 후에 이 편지를 읽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을지 모르겠어요. 혹시 당신이 나를 기억할까요? 나는 당신을 평생 기억할 거예요. 용기를 내서 나에게 고백해 주세요. 나는 기다릴게요. 당신을 좋아하는 이소영. 준호가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영수와 소영은 강당 양쪽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50년을 기다린 두 사람. 영수가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소영도 걸어왔습니다. 강당 한가운데서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영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50년이나 늦었어요. 소영이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 속에서도 아름다운 미소였습니다. 괜찮아요. 당신이 온 것만으로도 나는 결국 성공한 사람이 되지 못했어요. 그냥 평범한 선생님이었어요. 소영이 영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성공했어요. 당신은 아이들을 가르쳤잖아요. 그보다 큰 성공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그리고 영수 씨. 소영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나도 결혼했었어요. 좋은 남편이었죠.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리고 당신도 결혼했다는 거 알아요. 옆에 순자 씨가 서 계시네요. 영수가 돌아봤습니다. 순자가 강당 뒤쪽에서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소영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50년 전에 이루어질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친구가 될 수 있잖아요. 50년 동안 서로를 좋아했던 것을 기억하는 친구. 영수가 웃었습니다. 50년 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그래요. 친구.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준호가 무대에서 말했습니다. 자, 이제 다과회 시간입니다. 50년 만에 만난 거 실컷 얘기하세요. 강당의 웃음과 대화 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영수는 순자에게 걸어갔습니다. 고마워요. 오라고 해줘서. 순자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후회 없죠? 네. 이제 후회 없어요. 소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느티나무가 보였습니다. 50년 전 타임캡슐을 묻었던 그 나무.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사랑은 늦어도 괜찮아. 중요한 건 마음을 전하는 거니까.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50년 만에 동창회. 50년 만에 전해진 사랑. 그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될 우정의 이야기. 가을 햇살이 강당 창문으로 따스하게 비쳐들었습니다. 이것이 김영수와 이소영의 이야기입니다. 늦었지만 결국 전해진 마음.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아름다웠던 사랑. 다음 회에서는 동창회 이후 두 사람이 각자의 가족과 함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과거를 정리하고 현재를 받아들이고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황혼의 친구들. 황혼의 재회 제2화에서 계속됩니다.